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수요일은 항상 이제 오전에 10시 10분에 라이브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좀 장 자체가 주가는 급락을 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지수 오른다고 막 종목들이 오르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기업들은 다 이 유형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좀 잘 안 좋다고 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다리면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순식간에 급등하거든요. 이제 오늘 사실 미국에서도 그 스타벅스가 하루에 24%가 올랐어요. 그 이유가 CEO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만약 내가 스타벅스 물려 있었다, 엄청 빠졌죠. 스타벅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CEO 바뀌어서 CEO가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올랐으면 이제 이럴 때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서 좀 그 리스크 관련하는 게 낫지, 그냥 빠졌으니까 이건 가망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기업들마다 다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조금 빠지거나 좀 애매한 거야 에이 그냥 팔지 이럴 수 있는데, 손실률이 몇십 프로 넘어가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상담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8월 14일인데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좀 사실 한국은 좀 만족스럽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조금씩은 나아지니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 픽셀 9이 이제 공개가 됐죠. AI 기능이 이제 탑재된 스마트폰이고, AI 요즘에 AI 거품론이다 뭐다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대의 조선업 투자 전략, 톡신, 요새 보톡스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실적도 지난주에 좋게 나왔고, 그거랑 쇼폼으로 쇼핑하기, 그러니까 짧은 컨텐츠로 쇼핑하는 거, JYP 엔터, 하이비전 시스템, 백산, 한솔 아이언스,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못해드린 거는 다 이제 그 보고서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이번 실적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괜찮게 나온 기업들은 또 한 번씩 제가 정리해드리잖아요. 그것도 조만간 다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회사에서 좀 하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요즘에 좀 더 바빠져서 이제 외부 활동도 활동인데 내부에 좀 할 게 많아져가지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미국 증시 좀 말씀드리면, 다우, 나스닥 모두 다 급등했고 유가 떨어졌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고, 물가 떨어지면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보스틱 연방 이제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이제 금리 인하 곧 다가온다 이렇게 발언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서 약간은 물러나는 듯한 소식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란은 조금 이제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유가는
급락했고 어쨌든 전면전까지는 뭐 발생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가능성이 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은 요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데 이게 근원, 에너지나 식품 가격 뺀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물가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놀란 거죠. 물가가 생각보다 낮구나. 그러면 최근에 경기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 세게 낮추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까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는 크게 낮아졌고 서비스 물가 특히 요게 마이너스 0.2% 떨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요게 이제 월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의사 진료비, 항공료, 병원 외래 진료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시그널이요. 뭐냐면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의 물가잖아요. 도매 물가인데 생산 물가 이런 건데 이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가격을 지금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들한테 팔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지금 겁을 하죠. 올리면 안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를 보면 연준이 금리를 사실 빨리 내렸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러죠. 여기서 금리 내리면 너무 세게 내리면 금리 경기 침체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빠졌잖아요. 이미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를 세게 낮춘다고 해서 그게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미리 선반. 근데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금리를 세게 낮추면 시장이 놀래죠. 경기 침체 오나 보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데이터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근데 시장 우려하는 거죠. 이런 걸 보니까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데 빨리 연준이 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0.75% 낮춘다고 해도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정도 낮춰도 여전히 금리가 높아요 지금. 예. 근데 시장에서 아마 0.5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가격의 저항을 느껴서 비싼 거 안 사려고 그러고 생산자들은 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예.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 떨어졌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24%, 치폴레 CEO가 왔는데 이 치폴레가 아마 음식료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재임 기간에 이익을 7배나 증가시켰는데 이분이 떠난다고 하니까 치폴레는 대려 급락했고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뭐 6.5%. 엔비디아 뭐 거품론이다 뭐다 많이 올랐다. 어쨌든 뭐 정말 많은 의견은 있지만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오르면 좋아요. 왜?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치 테슬라가 안 되니까 2차전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너무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좋았고요.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요새 좋아요. 해리스 당선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D램 증설 투자 장비 발주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생산 능력 18% 확대. 어제 삼성도 이제 장비 발주했다고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천의 M16 공장. 이렇게 해도 D램 이게 생산 능력이 22%나 되는데 장비를 발주했는데 여전히 생산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램 생산 능력을 높여갈 텐데 3분기에 44만 장 수준.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M15X 신공장도 들어서는데 그 전까지는 생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더 좀 이 증설을 그러니까 이 약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이 공급을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방향은 근데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HBM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범용 D램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도 꾸준히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D램 가격은 올해 53%, 내년에 35%.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요, 결국 증설을 하고요. 그러면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차근차근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이 다 그냥 폭삭했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30% 이상 급락을 하고 기회였던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안 좋다. 급락할 때 분할로 접근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또 막 오를 때
오히려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고 평소에 반도체 중에 똘똘한 기업들을 몇 개 선정하셔가지고 급락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급락이 꼭 와요. 또 1년에 한두 번은 꼭 옵니다. 그죠?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왜냐면 아직은 상승 사이클이니까. 근데 무턱대고 이제 하락 사이클 왔는데 그걸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몇 년, 1, 2년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급락할 때 해도 되는 게 상승 사이클이 지금 업황 자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얘기들 나오니까 뭐 소부장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픽셀라인 아이폰 16 이게 AI 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픽셀라인 구글 폰인데 공개가 됐고 거기에 AI 비서 기능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결국 AI 시대는 올 거고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9월 아이폰 16과 iOS 18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 애플 신작 출시로 아이폰 공급사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술 개발 여자는 이게 한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제 그 국민일보에 이제 그 논설을 쓰신 건데 자기 의견 쓰신 거죠. AI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첨예한 대립이에요. AI 거품이다 아니다 뭐. 과잉 투자냐 아니냐. 과잉 투자하고 나서 옛날에 IT 버블 터진 적 그 우리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AI 거품 터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정말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AI 막 거품이란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이제 두려움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어쨌든 AI 스타트업들은 돈을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전통 기업들도 AI 전환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난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 글 읽어보니까 또 더 많은 걸 좀 배웠어요. 느낀 게 뭐냐면 여전히 겨울은 아니에요. 겨울은 뭐냐면 관심이 없는 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겨울인데 그렇게 투자할 리가 있나요? 그죠? 겨울이 올 수도 있지만 여름을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을 보면 지금 이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 뿌리잖아요. 지금 AI는 그 상황이에요. 씨 뿌리는 기계. 그러니까 빅테크가 막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똘똘한 게 나올지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추수를 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안 돼도 막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뭐 벌써 겨울 왔다. 이건 좀 너무 오바죠. 사실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텐데. 그래서 과거에도 AI 겨울,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번 2번 정도 AI 겨울이 있었대요. 예전에 오다 말아버렸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 그때 이제 그 AI가 큰 게 올 뻔했는데 다 그냥 겨울로 바로 가버렸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는 거죠. 또 AI 겨울을 여러 번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또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챗 GPT라는 게 또 생겼고 인간과 AI가 서로 대화하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지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실 아침에 제가 수요일마다 3% 나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거 한번 좀 보여드렸던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치열한 AI 거품 논제. 근데 이건데 제일 무서운 거는 투자 둔화와 무관심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 AI 요 빅테크 회사들이 AI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고요. 이게 내년입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기존 전망보다 더 올라갔어요. 5% 상향 조정, 9%.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죠. 과잉 투자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결국 이게 버블이 되겠죠. 근데 그걸 올해 걱정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내년 이맘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AI 킬러 앱이 나올 겁니다. 이거까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제 대중화 될 텐데 저희 언젠간 누군가 만들어내겠죠. 빨리 만들면 좋죠. 뭐 애플이 만들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앱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스마트폰에 앱으로 들어갈지 내 요 시계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핀 형태로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 그런 뭔가 기기에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장착돼서 계속 나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앱이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수익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PC가 20년, 인터넷 10년, 스마트폰 6년, AI는 지금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AI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케줄입니다.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이게 H100, H200. 지금은 H200 시대죠.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요게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B100 요게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통과했고 삼성이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G200, GB200이 이게 CPU랑 GPU 연결한 건데 요게 이제 이번 3분기에 원래 출시하기로 했는데 연기됐어요. 3개월. 근데 뭐 3개월이 아니라 6주 정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죠. 어쨌든 요게 좀 연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요 B200A라는 제품이 대체를 할 거예요. 요걸로 이제 대체를 앞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블랙의 울트라 이게 정말 초고사양 제품인데 여기에 각각 12단짜리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나왔던 자료를 이제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본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내년에 본 게임은 뭐죠? 12단짜리. 근데 여기는 누구도 지금 통과한 사람 그 업체는 없어요. 엔비디아. 3사가 모두 다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이닉스가 더 앞서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엔 저 12단짜리 HBM을 납품하는 쪽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근데 뭐 피크아웃이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 또 어쨌든 AI PC 생기고 AI 스마트폰 생기면 뭐가 좋아지죠? 아이폰 기본 D램이 6기가예요. 일단 8기가부터 시작을 해요. 최소. 그리고 갤럭시 폰이나 이런 데 이제 12기가 들어갈 거고. 거기다가 AI 서버나 이런 데 AI PC는 일반 MLCC보다 10배가 답재돼요. 그냥 MLCC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가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이제 흐름을 이런 산업의 사이클을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LCC든 D램이든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주가 빠지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너무 주가 또 오르면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주가가 혼자 그냥 오르는 건 그건 좀 이제 우려가 되지만 지금처럼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업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반도체 제조업 재고율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공급도 수요가 더 많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지금 수요 초과 구간이죠. 적어도 1년 후에나 좀 공급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2025년 D램 수요 공급 4분기로 가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트렌드 포스에서 나왔던 자료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너무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 기사 내용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빨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변영진 연구원님이 이제 저도 그거예요. 뭐냐면 조선주 좋죠. 근데 조선주를 이제 지금 여기서 저 올라갔는데 사야 될까?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들고 계신 분들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그 어디였죠? 그 어느 연구소였나? 아무튼 이제 증권사 보고서 말고 한 연구원분이 쓰신 그 국제금융센터였나요? 아무튼 이제 한 보고서를 그때 한번 그 한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뭐냐면 내년에 배들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배가 공급이 많이 되면 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일부 걱정이 되고 중국이 LNG선을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납품하는데 LNG선을 너무 많이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중국도. 근데 그게 만약에 납품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된다. 우리한테는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옛날에 LNG 운반선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만들어내면 이제 우리랑 진짜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것도 좀 확인을 내년에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금리가 떨어지면요 인하가 되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신조선가가 떨어진대요. 경기를 반영하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얘기죠. 발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계속 좋아요. 좋은데 3년간 실적이 약속돼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고
거기에 금리가 떨어지면 약간 이런 수주 잔고나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나 이런 이슈 때문에 조선주가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지금은 좀 기다리자. 조선주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혹시나 이런 이슈로 한번 주가가 빠지면 그때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투자를 하실 거면. 예, 신규 투자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아직 사이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가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다만 너무 올라간 기업들을 뒤늦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올랐을 때 그냥 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조선주 뭐 나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다 좋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럼 결국 또 고점에 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조선주 한참 안 갈 때는 그걸 뭐 그런 걸 고민하겠어요. 그냥 물리더라도 바닥인데요. 뭐 네, 그때는 편한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이은택 연구원님이 50bp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50bp 인하면 경기 침체인가요? 아니에요. 50bp 낮춰도 지금 금리가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 지금 어쨌든 예, 금리 인하 적정 금리로 보면은 1% 더 낮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금리가 높은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낮고 다만 지금 소비자들이 심리가 좀 안 좋대요. 소비자 이 심리 조사해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는 모두가 현재 상황을 좋다고 할 때 온대요. 근데 지금은 소비 심리가 안 좋다는 건 사람들이 경기 둔화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크게 나쁘진 않아진다고 합니다. 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금리나 뭐 많이 하더라도 뭐 놀랄 거 없다. 꼭 침체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한상희연구원님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확장 국면 유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 낮다. 설령 부진한 경기가 나타나도 반드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다. 네, 그죠. 그리고 실제 침체가 온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폭락하지도 않아요. 과거에도 미국은 보면 여러 번 올랐어요. 침체 기간에. 그 먼저 빠지죠. 그리고 S&P, 그러니까 여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S&P 500에 대해서는 좀 강세 의견 대선 전까지 제시해 주셨고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니까 유럽과는 달라요. 유럽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오르고 전쟁 나고 이러면 안 좋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그런 걸 오히려 수혜를 또 받아요. 에너지 가격 오르면 수출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이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그 다음 미국이 1950년대 이후로 11번의 침체 구간이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고점 대비 20% 빠진 적이 한 5번 있었대요. 네. 5회 중에 3번은 격변기였던 1970 이때는 증시가 좋을 리가 없죠. 막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중동 전쟁, 인플레 높고 2001년은 IT 버블기니까 당연한 거고 2009년에는 금융이 터져서 근데 막상 2009년도엔 증시가 급등해 버렸죠. 침체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돈을 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또 한번 확 빠졌었죠. 예. 그 2020년대로 S&P 500이 그 6배 오른 1950년과 60년대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2001년, 2009년에 민간 부분에 좀 과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고 예. 정부 부채 부담은 맞는데 그것도 뭐 예,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는 약세장을 얘기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경기 침체 오지도 않았고요 아직.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견조하니까 예, 여전히 S&P 500에 대해서는 좀 강세 전망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또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중에서 예, 잘 좀 취사 선택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톡신은 지금은 톡신 전환점이다. 톡신 보톡스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되게 좀 재밌는 자료가 있었죠. 그 직접 보톡스를 그 스킨 부스터 맞아보신 분이 보톡스였나 아무튼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 경험담까지 적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 저는 톡신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볼 만하다고 보는 게 2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들여다볼 만한 거죠. 네. 주가가 좀 올랐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톡신은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 균이에요. 예, 그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무기로도 쓰여요. 세균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함에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근데 뭐 소송에다가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아무튼 실적 좋았고 가동률은 90%. 근데 수요가 늘어도 증설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무한정 늘리기 좀 어렵고, 다만 내년에 신공장이 가동된대요. 그럼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그 100유닛하고 200유닛이 있는데 주로 100유닛을 이렇게 이 보톡스 이렇게 시술하는 분들, 뭐 의사분들이나 선호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커지면 보관 시간이 길어져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100유닛을 선호한대요. 저게 이제 200이면 더 용량이 많겠죠. 근데 100이 더 많이들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사각턱 이렇게 이제 교정할 때 100유닛 구매 시 2명의 환자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를 구매를 하면 2명한테. 200유닛은 근데 선호를 많이 안 했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200유닛도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대요. 없으니까 물량이.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톡스 업체들이 200유닛 믹스 개선 통해서 수요 지금 대응 중이다. 그러니까 100유닛만 이제 수요가 좀 많았는데 200유닛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주문량의 30%는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대요. 그만큼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내년에 이게 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예요. 지금도 돈 잘 벌죠. 잘 벌지만 생각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왜? 만들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내년엔 수요가 안 꺾이면 폭발하겠죠. 왜? 내년에 생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메디톡스가 이게 생산량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보톡스 내년까지는 괜찮겠구나, 이걸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은 이거 챗 GPT에도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보고서에도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톡신이 뭐고 여러분도 보고서를 만들어 보세요. PPT로도. 그러면 더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환자 치료 목적으로 했었죠, 예전에. 눈꺼풀 경련 같은 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름 개선해주는 걸로 이제 미용용으로 발달됐고, 엘러간의 이 보톡스는 사실 엘러간의사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보톨리눔 톡신입니다. 근데 보톡스의 대명사가 됐고 전 세계 점유율 70%된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보톡스의 60%를 근데 여기 그 에브비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2년 분기 평균 성장률이 25%. 에브비는 보톡스의 지속적 가격 인상과 동시에 보톡스의 그 옵션들이 출시 후에 4-5년의 시간을 보내며 임상 데이터를 충분히 좀 쌓아놨다. 그리고 비미국 지역은 가격 경쟁을 통해서 시장 침투하는 국내 업체 채택률이 높대. 그러니까 가성비가 조금 좋으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 성장하고 수요층의 기존 1위 업체. 근데 저 엘러간의 보톡스 있잖아요. 여기서 좀 이탈하는 게 있대요. 좀 비싸니까. 그래서 국내 쪽을 선택하는 다른 나라들의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내년엔 본격적인 생산도 늘어나고. 근데 국내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하고, 휴젤의 보톨렉스 출시 전까지 메디톡스와 원래 에브비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미국은 30만 원, 국내는 9만 원. 그러니까 가격 차가 좀 있죠. 엘러간의 보톡스는 점유율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내성형. 그러니까 이 내성이 생긴다는 뭐냐면, 이게 이 약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딱 피부에 뭔가 약을 넣거나 뭘 몸에 약이 들어오면 얘가 거부를 합니다. 면역 작용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약효가 안 통해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 약효가 잘 안 먹어요. 그 저내성형이 좋은 거죠. 저내성형 톡신은 이제 메르츠의 제오민하고 메디톡스의 코어톡스가 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기업별 이제 내용인데, 휴젤, 톡신, 뭐 필러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톡신 시장 1위에 진출했고, 휴젤이 좀 매력적인 게 그 미국 FDA 승인 받아서 지금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이겼죠. 예비 판정에서 이겼어요. 10월 10일 날 최종 판결 나오는데 바뀌진 않아요, 거의 이런 예비 판결이. 그래서 그 소송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어쨌든 휴젤한테 지금 미국에서 에브비가 1인데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출시 3년 차의 점유율 한 7% 정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보톡스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마 리서치 하면 리쥬란이 그렇게 인기가 요새 많잖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 리쥬란을 또 많이 처방을, 그러니까 이 피부과 가서 하니까. 근데 아무튼 리쥬란 화장품뿐만 아니라 보톡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내수 매출 성장, 요게 좀 좋았던 게 외국인 환자, 23년 연간 외국인 환자 수가 112만 명인데 코로나 이전 최고점을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일본 환자가 그중에 34만 명 1위예요. 국내 병원 방문하는 절반 이상의 일본인이 그 병원 방문하는 피부과를 간대요. 이거 뭐 하러 가는 거죠? 피부 미용 시술 받으러. 그리고 국내 대형 피부과의 일부 물량이 간접 형태로 미국에 가나 봐요. 미국의 메드스파라는. 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피부과 같은 건데 간호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데죠, 여기. 그래서 미국에서 구글 트렌드를 봤더니 리쥬란 트렌드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 FDA 승인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 해외양 의료기기 매출액도 역대 분기 최대를 달성했다. 그리고 톡신도 하고 있어요. 리엔톡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수출허가 취득을 했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 파마 리서치는 보톡스도 있고 저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까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메디톡스는 이제 여러 소송 비용들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제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분기 비용도 이제 줄어들면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톡신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증설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또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승인도 향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제약은 메디톡스랑 소송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장기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아직 좀 남아는 있고, 미국에 출시한 이름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수출은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2분기 점유율이 1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디톡스와 이제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거 제외한다면 실적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쇼폼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총 거래액은 평균 결제금액, 결제수, 1인당 평균 결제수 이거 곱한 건데, 이용자가 많아져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팡이 한 게 뭐예요?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로켓 배송해서 가입자 늘린 다음에 전략 잘 짠 거죠. 그 사람도 못 나갑니다. 로켓 배송에 종속되는 거죠.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매자들, 그리고 직접 사입도 하죠. 물건들 다 사입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사입을 해주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선 물건이 만약에 잘 안 팔려요. 근데 쿠팡이 다 사줘요. 예를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 싸게 공급을 해주겠죠.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1등 이제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용자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게 상거래의 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는 이제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침투율이 40% 넘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장률이 아직 안 나왔던 게 음식료, 신선식품. 그래서 신선식품 온라인은 아마 성장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침투율 40% 가서 좀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8.3까지 떨어졌고, 쿠팡이 결제액 기준으로 21년 데이터라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1위 아닐까 싶고요. 위메프 티머는 점유율이 3, 4%. 근데 위메프 티머는 사실상 이제 부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큰 회사들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즘에 좀 잠잠합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그 사용자 수가 줄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 컨텐츠를 게시하는 플랫폼에서 창출하는 구독 수익, 이런 것들이 1276억 달러인데 앞으로 5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의 시대 맞아요. 이 사람들이 연예인을 대신해서 각각의 자기 채널에서 상품도 소개하고 영향이 커지는데, 각각의 그 MZ 세대들이 이 인플루언서들 추종을 하죠. 그리고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 절대 종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스타벅스만 좋으니까 스타벅스 충성고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보다는 인플루언서, 또 자기한테 맞는 이런 걸 찾아서 계속 바뀝니다. 그 팝업 스토어가 잘 돼요. 현대백화점 가면 잠깐 가게 한 며칠 오픈하고 없어지죠. 그거 열광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전통의 브랜드, 나이키,
과거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트렌드를. 트렌드를 알아야 이게 이런 소비재는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한 유명한 브랜드가 왜 이렇게 주가들이 안 될까? 그 고민이 결국 이런 데 있는 거죠. 너무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다 슈퍼 콘텐츠 짧은 영상에서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다양한 상품들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편적인 소비, 브랜드 충성도 약하지만 컨텐츠나 저 인플루언서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쇼폼에서 돈 버는 거는 뭐죠? 이제 쇼폼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 쇼핑을 할 때 결국에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본인 제품 없으면 쿠팡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카페24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협력사론 카페24와 마플 코퍼레이션이라는 데도 있대요. 아마 여기 이제 비상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구글과 함께 유튜브 쪽에서 이제 아마 그 이 쇼핑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도 어쨌든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올 때 한번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온라인 쇼핑도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제 남은 건 라이브 쇼핑이죠. 그런 이런 유튜브 쇼핑이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성장할지.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걸 좀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요새 좀 안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동안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너무 올라서 좀 빠진 것도 있는데 뭐가 안 좋아서 빠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화장품 나쁘게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좋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수급이 다 꽉 차 있어요. 기관도. 그러니까 좀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주가도만. 근데 세론 좋네. 더 오를까? 에이 피크아웃 같다. 팔자, 좀 줄이자. 이게 많아졌어요.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살 사람 다 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급나가면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아직 업황이 안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유튜버 미스 다르세이 이분이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이 없다고 언급한 뒤에 티르트리에서 20여 종 색상을 구현해서 제품을 줬대요. 근데 이걸 이제 쓴 영상을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존 1등 해버렸어요. 티르트리도 이제 한국 거거든요. 색조 나 없는데 줬더니 쓴 걸 올렸더니 인플루언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인디 브랜드한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인디 브랜드가 아니지만 자회사 코스RX, APR도 메디큐브, 그 다음에 클리오의 구달, 그 다음 마녀공장, 또 비상장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K뷰티 트렌디하고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가성비 좋고 혁신적이죠. 유행도 잘 안 타요. 빨리빨리 바꿔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유통이 정말 중요하다. 미국에서 어떻게 장사할래? 유럽에서 장사 어떻게 할래? 그거 다 브랜드들이 아모레퍼시픽이 다 갖춰져 있겠죠. 근데 일반 작은 중소 인디 브랜드가 갑자기 미국 가가지고 그 유통망 다 뚫고 사업하겠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돈은 돈대로 엄청 들 텐데.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 이 이름 없는 회사가 다 간다고 해서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하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 회사가 실리콘투예요. 실리콘투가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리 물건들을 인디 브랜드 유명한 거 다 사놔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법인이 야 나 저 한국에 저 브랜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구매를 해요. 그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해외 업체들도 편하죠. 스타일코리안닷컴에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 우리나라 회사들도 스타일코리안에 보내면 돼요. 납품만 해주면 너무 좋죠. 유통망을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유행이 돼서 홍보가 되고 이러면은 또 인지도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마존도 해주잖아요. 아마존닷컴도 이런 역할을. 아마존닷컴은 소비자 대상, 스타일코리안, 실리콘투는 법인 대상.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투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 유통망을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최근엔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지금 화장품도 되게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인그루드랩이라든가 몇몇 기업들 폭락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미 좀 너무 오른 기업들은 아무리 좋아도 좀 기다리자. 네, 좀 위치를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직은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2분기 바닥에 이번 실적 너무 안 좋아서 저 좀 걱정인데, 근데 우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이게 실적 안 좋은 게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연속적으로 좀 쇼크가 나오는데 새로운 그 그룹이 나와서 흥행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반기에 라우드가 데뷔하거든요. 남성 보이그룹이 드디어 데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흥행하는 걸 좀 기다려야 되고, 하나에서는 뭐라고 했냐, 엠믹스 있죠. 네, 걸그룹 중에 엠믹스가 이게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는 돈을 잘 버는데 원가율이 좀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익률엔 별로 안 좋아요. 돈 아무리 벌어도. 그러면 엠믹스 같은 이제 저연차 몇 년 안 된 아이돌들이 잘해주면 원가율이 높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종합한 건 뭐죠?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요. JYP도 어쩔 수 없이. 근데 앞으로 잘 되려면 엠믹스랑 이번에 데뷔한 라우드가 잘해야 된다. 이 둘이 잘해주면 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아시겠죠? 예, 그걸 좀 보시면 좋겠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상반기 중에 일정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반기에 좀 이렇게 매출 잡아야 될 거 상반기에 좀 잡았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요청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고객사가 조기 납품 요청한 것도. 그럼 하반기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줄겠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조금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퓨런티어는 괜찮았대요. 퓨런티어가 1분기랑 다르게 수익성이 좋았다. 예,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둔화되더라도 PER 5.7배인 주가는 매력도가 높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고, 백사는 실적도 좋았고 나이키가 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영업이익이 98%나 증가했어요. 아디다스도 상대적으로 호조였고, 그러니까 나이키 점유율 확대, 아디다스의 상대적 호조, 재고 확충, 환율도 올라가면서 백사는 좋았고, 3분기는 스포츠 이벤트 뭐 이게 또 올림픽까지 있어서 더 좋지 않겠냐. 영업이익 추정치 올렸고, 무엇보다 저는 핵심은 요겁니다. 이해산 밸류 가고 있어요. 올해 자사주 100만 주 소각, 내년 내후년도에도 100만 주씩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솔아이온스도 아침에 어느 분이 물어보시던데, 일단 2분기 영업이 크게 올랐고요. 이미 실적 발표한 지 꽤 돼요. 오늘 발표한 게 아니고 이제 어제 발표한 게 아니라 꽤 오래전에 좀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실적은 좀 상당히 잘 나왔고,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세계 1위 여기 반도체 장비 회사에 매출이 많이 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인 이제 글로벌 1위,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죠. 미국에 전용 세정 코팅 사업과 이 유지 보수하는 사업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람 공장에 있는 그 삼성전자의 이 향으로 보내는 세정 코팅 라인을 안성으로 이전하고요. 이 전용 공장을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더 이런 부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ASML의 이제 노광 장비, 그 EUV 장비 있죠. 예, 여기 들어가는 재사용 사업. 그 장비가 어쨌든 이제 주석 방울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손상을 입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대수가 얼마 안 돼서 미미하지만 앞으로 EUV 장비 많이 쓸 거니까 이미 공급은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한솔아이온스도 꾸준히 좀 들여다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 했고요. 몇몇 기업들은 제가 오늘 다 못 보여드린 게 있어서 그거는 또 제가 금요일 날 좀 못한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공시는 녹십자가 의약품 공급, 이게 비밀 유지라 어디에 공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금액은 아주 크진 않지만 816억 공급했고요. SFA가 일단 그 신규 투자했습니다. 조립장 증설.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그 제가 찾아보니까 1만 평 규모의 조립장인데 이게 연간 100억 원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럼 연간 영업이익이 5%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의 5%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예, 비용이 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8월에 끝나니까 내년 실적이 좀 반영되겠고, 디지털 대성이 호복 강남대성 기숙학원인데, 이게 강남대석 기숙학원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대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거의 1등이래요. 1순위.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대 보내고 싶으면 이쪽으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기숙학원으로. 그래서 매년 조기 인원이 조기 마감되고, 매년 최대 실적. 제가 실적 봤더니 연간 250억을 벌어요. 영업이익. 이번에 지분 50%에 237억이니까 500억 정도 되겠죠. 기업 가치. 500억에 250억 버는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예, 연간 250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 250억이 아니고 연간 영업이익 85억짜리. 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연간 85억. 예, 85억 원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연간 250억은 이 디지털 대상이 연간 250억 정도 벌어요. 근데 그 중에 영업이익이 저게 얼마죠? 85억짜리 회사니까 30%가 추가되는 거죠. 예, 이게 연결로 반영될 거 아니에요? 50%니까 지분이. 그래서 이번 인수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예, 국내 1위 의대 기숙학원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있었고요. 메디톡스, 진성 DC, 카카오 다 1억 이상씩 대부분. 카카오도 여기 대표가 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진성 DC가 좀 많이 샀고요. 메디톡스도 정현우 대표가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강세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좀 상승세로 좀 잘 마감이 됐고, 예, 어쨌든 좀 약간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도 좀 메꾸지도 못했어요. 이제 거의 와오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충격적인 하락은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오늘 섹터로는 화이자 관련주 이쪽이 아마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관련주가 좋았고, 전선주 좋았고요. 오늘은 반도체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장비도 좋았고, 예, 뭐 프로텍, 유진테크 다 급등했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들, 뭐 면역 항암제, 제약바이오 쪽도 일부 기업들은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괜찮았고요. 네. 풍력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동국 SNC가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동반해서 요새 뭐 CS윈드도 좋죠. 석유화학 쪽에서 하나솔루션. 왜냐면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봇주도 오랜만에 괜찮았고, 백신, 2차전지 장비, 조선기자재도 좀 최근 부진 튀고, 오늘의 엔진, STX 엔진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보험주하고 해운주 이쪽은 좀 부진했고요. 뭐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건설주 일부 조금 빠졌고,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예, 물론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는 어쨌든 안 좋았어요. 보험주는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았지만, 보험주 제외하면 코스피 쪽은 거의 대부분 다 견조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친환경주들이 좀 많이 오른 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좋았고요. 예, 파마리서치도 오늘 7%, 그리고 오늘 대주전자재로도 실적 좋았고, 근데 확실히 화장품 못 가죠. 실리콘투도, 예, 확실히 이제 수급이 많이 차서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뭐 나쁘게 보진 마세요. 예, 업황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진했던 ISC도 이제 이번 실적도 괜찮았고,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하락한 건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견조하게 좀 마무리됐고, 이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뭐 풍력주나 뭐 코리아 FT 같은 것도 실적 잘 나왔고요. 유진테크도 실적 괜찮았던 것 같고, ISC도 저번에 실적 나쁘지 않았죠. 파마리서치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적주예요. 실적주들이 좀 거래대금 많이 나온 것 중엔 오늘 좀 괜찮았다. 다만 오늘 뭐 빠진 것 중에서는 JYP 뭐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실리콘2는 좋은 실적에도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차익 매물이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어쨌든 태양광, 조선기자재, 예, 이쪽 이 좀 상당히 좋았죠. 하나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
화장품도 코스맥스가 오늘 좋았고요. APR도 이제 8월 지금 수출 데이터가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쪽은 시프트업 상장하고 좀 주가 올랐다가 최근 며칠 올랐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보험주 빠졌고, 엔터주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좀 빠졌고, 네, 요 정도. 그냥 크게 빠진 거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은 영상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영상 원래 내일 좀 쉬는 날이니까 또 하나 할까 하다가 시간도 없어요. 지금 만들 뭐 제가 여력이 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내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일 그냥 푹 쉬시고, 주말에는 아무튼 함께 배우기 한번 좀 만들어서 좀 올릴 생각이고요. 또 뭐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항상 저도 좀 너무 죄송스러운 게, 뭐 제가 이렇게 분석도 해드리고 여러 자료들 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하나의 무기를 얻는 거죠. 이런 정보 같은 거, 정보나 이런 것도 시간 내서 찾아야 되니까 그런 무기를 하는 거지. 무기 들고 싸우는 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무기가 정말 좋아서 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는 또 칼이 무뎌진 칼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같아서 이런 정보 좋아서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쌀 때 좀 안 좋을 때 투자하시는 걸 좀 자꾸 권유를 드리는 게, 많이 안 올랐을 때 그래야 덜 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많이 다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높을 때 사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칼이 무뎌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항상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어쨌든 좀 각자 좀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좀 제일 항상 고민되고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기는 많이 드릴 텐데 그 무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건 한번 계속 좀 고민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쉬고 어쨌든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